조선의 19대 왕 숙종 시기에는 두 개의 당이 정치 권력을 꽉 쥐고 있었는데요. 바로 서인과 남인이었습니다. 숙종 직전의 왕이었던 아버지 현종은 예속 논쟁이란 것에 휘말려 서인과 남인의 엄청난 정치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나름 중립을 지킨 덕에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죠. 그러나 현종이 사망한 후 등장한 아들 숙종은 이른바 환국 정치를 통해 한쪽의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자신만의 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너무 강해졌다 싶으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숙청을 가한 뒤 다른 당파로 갈아타길 반복했죠. 게다가 숙종이 권력을 몰아줄 당파를 바꿀 때마다 숙종의 여성 편력이 엮이면서 인현왕후와 장희빈 등 역사적인 여성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서인과 남인의 싸움, 즉 당쟁과 관련된 숙종의 첫 사건은 홍수의 변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잠시 숙종의 아버지 현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이자 현종의 왕비 명성황후 김씨는 지독할 정도로 다혈질과 질투가 심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었던 현종이 후궁을 들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결과 현종은 조선 왕조 역사상 경종과 순종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후궁이 없는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궁녀였던 김상업. 김상업은 현종과 동침했고 심지어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현종이 사망하면서 질투의 화신 명성황후 김씨가 임신한 김상업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명성황후 김씨는 궁녀 김상업이 복창군과 간통을 저질러서 임신까지 했다고 무고했는데요. 이 내용을 아들이었던 왕에게 직접 전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 김우명을 통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김상업과 간통을 저질렀다고 한 복창군은 인조의 손자들 중 하나로 복창군, 복평군, 복성군을 묶어 삼복이라고 했고 삼복은 남인들과 친하게 어울렸는데요. 명성황후 김씨의 집안은 남인들의 정적이었던 서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명성황후는 김상업을 간통죄로 무고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경쟁 세력이었던 남인까지 한 번에 몰아내고자 복창군을 끼워 넣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이자 왕이었던 숙종은 김상업과 복창군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명성황후와 김우명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무고죄로 극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자 명성황후는 한밤중에 거짓으로 왕명이라며 신하들을 불러낸 뒤 왕과 신하가 있는 자리에 소복만 입고 나와 김상업의 간통이 유죄냐, 어머니인 자신과 김우명의 무고죄가 유죄냐 고르라고 협박했죠. 결국 숙종은 김상업을 궁 밖으로 쫓아냈고 복창군에게는 짧은 유배를 내렸습니다. 명성황후 김씨의 아버지 김우명은 가까스로 무고죄를 벗어 극형에 처해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로 2달 뒤 사망했죠. 이 일련의 사건이 바로 홍수의 변인데요. 홍수의 변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무고를 저지른 명성황후 김씨와 이에 동조한 서인에 대해 남인이 강력하게 비판을 가하면서 남인이 서인보다 약간의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숙종은 남인 세력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뒤 남인을 제압할 정치적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1680년 3월 남인 중에 잘 나가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시호를 받자 이를 축하하는 파티, 즉 연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비가 오자 왕이었던 숙종이 선심을 써 궁중 천막인 유악을 허적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악은 없었습니다. 바로 허적이 이미 가져간 것이었죠. 남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력만 믿고 오만하게 궁중 물품을 훔쳐간 허적. 숙종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이 기회에 남인들의 기세를 누르기로 합니다. 숙종은 주요 관직을 남인에서 서인 인사들로 완전히 교체해 정치판을 갈아엎었습니다. 이렇게 서인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자 쐐기를 박을 영모 사건까지 연달아 터졌는데요. 바로 허적의 아들 허견이 삼복 중 한 명인 복선군과 영모로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는 상소가 올라온 것이었죠. 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관련 남인 계열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복창군과 복성군은 처형, 복평군은 유배 후 사사되어 남인은 완전히 실각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이 일련의 사건을 경신환국이라 부르고 영모 사건만 따로 떼서 삼복의 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후에는 이때 몰락한 남인에 대해 서인이 강경파와 온건파인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죠. 경신왕국이 일어난 같은 해 12월, 숙종이 세자 시절부터 혼인한 왕비 인경왕후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숙종은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상대는 2살 연상의 궁녀 장옥정. 장옥정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례적으로 외모 칭찬이 있을 만큼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종은 장옥정에게 완전히 빠져서 동침까지 했는데요.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가 이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장옥정은 양반도 아닌 역관 집안 출신의 남인들과 친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서 명성왕후 김씨는 관리까지 무시한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왕비가 사망할 경우 3년상을 치른 뒤에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숙종에 비었던 인경왕후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왕비를 뽑은 것입니다. 바로 장옥정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새로 들인 왕비는 뼈대 있는 서인 집안 출신의 인현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 인현왕후를 왕비로 들인 후 장옥정을 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인현왕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장옥정만 찾았죠. 이 정도면 장옥정보다 더 익숙한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옥정, 우리에게는 장희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숙종이 장희빈을 그리워하던 때 방해꾼이나 다름없던 어머니 명성왕후가 어이없게 사망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당시 숙종은 치사율 50%에 달하는 천연두에 걸렸는데 명성왕후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당의 말을 믿고 한겨울 냉수마찰을 했고요. 결국 몸살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명성왕후의 사망 후 심지어 왕비 인현왕후는 기다렸다는 듯 숙종에게 궁 밖으로 쫓아낸 장희빈을 데려오자고 요청했는데요. 인현왕후의 예상치 못한 이 요청은 여성이 질투와 시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당시의 도덕 기준을 따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숙종은 바로 장희빈을 궁으로 데려왔지만 이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사랑을 등에 업고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책봉을 받지 않아서 사실상 승은을 입은 궁녀에 불과했던 장희빈이 왕비 인현왕후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았던 것이죠. 신하들이 여자를 조심해라 라는 상소를 올려 비판을 가했지만 숙종은 장희빈을 더욱 감쌌고 인현왕후는 영빈 김씨를 새 후궁으로 들이는 등 측근을 만들어 장희빈을 견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편 숙종은 경신왕국 이후로 권력이 커지고 있는 서인이 슬슬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장희빈과의 관계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상소를 올리는 것도 참을 수 없었는데요. 이 무렵 새로운 일이 터집니다. 장희빈은 명성왕후 김씨에 의해 쫓겨났다가 인현왕후의 요청으로 궁으로 돌아온 지 2년여 만에 숙종에 의해 정식 후궁으로 책봉된 후 귀한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숙종은 재위 15년 만에 얻은 첫 아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출생 3개월 만에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원자는 아직 왕위를 계승할 세자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인 적장자를 말하는데요. 즉 숙종은 아직 왕비였던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교묘히 무시한 채 후궁의 아들을 적장자로 앞세워 버린 겁니다. 그리고 후궁 최고 품계인 장희빈의 희빈 칭호도 이때 내려졌던 것이죠. 당연히 신하들의 강한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신하들은 경신왕국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이 다수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숙종은 서인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였고 장희빈의 집안이 남인과 친했기 때문에 슬슬 세력 판도를 바꿔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것에 반대했던 서인파 관료들에게 모조리 고문, 유배, 사형 등 숙청을 단행했으며 서인파의 대표 거두였던 송시열까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는 다시 남인들을 채워 넣어 정권을 교체했는데요. 원자 책봉 문제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정권을 잡은 이 사건을 1689년 기사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환국 후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잘못 없던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이었는데요. 꿈에서 시부모님의 계시를 들었다며 장희빈을 모함했고 장희빈에게 회초리를 들었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장희빈이 낳은 원자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 굉장히 주관적이고 의아한 이유에서였는데
인현왕후가 폐위된 후 장희빈에게 왕비 자리를 내어준 것을 보면 아무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인현왕후를 내쫓은 것이 분명했죠. 마침내 자신은 왕비가 되고 아들은 세자로 만든 장희빈. 하지만 그녀가 30대에 들어서자 숙종은 장희빈이 조금씩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모시던 후궁 숙빈 최씨에게 새로운 사랑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인현왕후를 내쫓은 일을 후회하고도 있었죠. 그때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고변이 올라옵니다. 기사완국으로 정권을 잡은 남인이 서인들이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고 고변을 올린 건데요. 당시 남인들은 장희빈과 아들인 원자가 숙종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온전히 그들의 정치력만으로 세력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죠. 때문에 나름 남인 정권의 쐐기를 박을 만한 정치적인 사건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서인 측에서 남인들이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을 올립니다. 남인과 서인이 서로 물고 뜯고 전쟁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여기에서 숙종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이었을까요? 다시 일어서려는 서인이었을까요? 숙종은 남인파였던 장희빈이 질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숙빈 최씨와 새롭게 사랑에 빠졌고 서인파였던 인현왕후의 폐위를 후회하고 있었죠. 게다가 남인들은 권력을 유지할 명분이 부족했고 이건 숙종의 왕권을 뒷받침해주기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때마침 남인파였던 장희빈의 오빠가 숙종이 총애하는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음모론까지 들리자 결국 숙종은 1694년 서인 측의 고변을 받아들여 남인을 대거 숙청하고 축출한 뒤 서인 세력으로 채우는 갑술환국을 단행했습니다. 갑술환국 후 서인 측은 꾸준히 주장해왔던 인현왕후의 복귀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마침내 숙종은 인현왕후를 복귀시켜 왕비 자리에 앉혔고 질려가던 장희빈을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때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녀를 쫓아낼 수는 없었죠. 조선 역사상 쫓겨났다가 살아 돌아온 왕비는 인현왕후가 유일하고 장희빈 이후로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갑술왕국 이후 평화로울 것 같았던 숙종 시대에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된 지 7년 만에 복위 후 앓던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새로운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숙종의 총애를 받던 숙빈 최씨는 장희빈이 사망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고변을 올렸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살던 창경궁 취선당을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신당이 차려져 있었고 동물 사체와 인형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화가 난 숙종이 국문을 행하자 장희빈 측은 아들인 세자의 일들이 더 잘 풀리도록 기도를 올렸다라고 했지만 강도 높은 고문 끝에 궁녀로부터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맞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결국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고 인현왕후가 사망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장희빈도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세자의 안위를 걱정해 장희빈을 옹호했던 일부 서인 세력들이 함께 쫓겨나면서 나머지 강경파 서인 세력이었던 노론이 정권을 꽉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술환국 후 일어난 장희빈의 저주와 사사 사건을 무고의 옥이라고 부릅니다. 숙종은 인현왕후가 사망한 뒤 비어버린 왕비 자리에 새로운 인물 인원왕후를 들였지만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고의 옥이 일어난 지 20여 년 후 숙종은 사망했고 이후는 장희빈 소생의 세자가 왕위에 올라 경종이 되었죠. 하지만 경종이 재위 4년여 만에 사망하자 숙종의 마지막 사랑 숙빈 최씨 소생의 왕자가 왕위에 올라 그가 영조가 됩니다. 숙종식이 일명 환국이라는 한바탕 큰 정치 파동을 거치며 갑술환국으로 남인 세력은 완전히 몰락했고 서인들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이중 노론 중심으로 이후 정국이 운영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